기습방문 하겠습니다. 원장님, 세럼 바를 때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 3위 어떤 거죠? 진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다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는 4가지 꼽아보라 그래가지고 네. 고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잘 바른대. 근데 분명히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좀 물리적인 자극. 이 피부 안에 보습을 해주기 위해서 세럼을 쓰는 거잖아요. 유효 성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열심히 발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손에 듬뿍듬뿍 바르거나 아니면 좀 요즘 많이 봤어. 그래서 얼굴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많이 바르면 많이 흡수가 되겠지 하면서 여러 번 막 롤링을 하고 많이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세럼이나 앰플 같은 거는 장벽 개선을 시켜야 되지만 오히려 강한 물리적인 마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이런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를 하고, 중요한 게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막아야 되는 애를 우리가 막 문지르면서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다가 막 히알루론산을 넣고 좋은 유효 성분들을 넣어도 다시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밑빠지동의 물붓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게 그럼 4번째인 거예요, 근데? 네. 오늘 4개 중에? 그게 4번째. 그냥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습방문 하니까 당시에 맞았죠. 갑자기 놀랐어요. 네. 근데 바로 이렇게 나오는, 맨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자주 들으러 오겠습니다. 뿅!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거 이어서 하다 보면 강한 마찰이 피부 장벽 손상을 야기하고, 그럼으로써 보습을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발라야 되냐? 남성분들 특히 손바닥 좀 거친 분들 있으시면 손에다 이렇게 발라서 비빈 다음에 얼굴에 바르시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마찰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가장 힘이 좀 약하고 부드러운 부분으로 애기 피부 만드시지. 그 뭐지? 병원에서 이렇게 네. 되게 가볍게 막 뭔가 네. 병원에서 관리 받으셔서 알죠? 예, 막 예. 그냥 누워있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하셔. 네. 현란하게. 네. 그래서 앰플 바르고 또 뭐 4번째나 3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 해주시거나 톡톡톡톡 마무리 쳐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좀 피아노 치듯이 발라주시면 자극 없이 충분히 흡수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세럼 바를 때 이거 정말 실수 많이 한다 하는 3위 어떤 건지 궁금해요. 3위는 바로 양 조절 실패예요.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고가 브랜드 있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바르는 거야. 한 방울 띡 이렇게 네. 그러거나, 아니면 반대로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한번 스포이드를 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열어서 바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다 바르면 목까지 흘러내리거든요. 여기서 쭉 짜고 여기 목 끓르고,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바르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약이나 화장품 같은 데는 유효 농도라는 게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이나 뭐 판테놀이나 아니면 레티놀 같은 앰플이나 비타민C 같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최소한의 용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해열제 같은 경우도 너무 적게 먹으면 아예 효과가 없죠. 맞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저체온이 올 수도 어.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앰플을 얼마나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양으로요? 네. 전혀 감이 안 와요. 전혀 모르겠어요? 예. 진짜로? 예. 화장품 같은 데 보면 사용법이 써 있잖아요. 내용물을 적당량 덜어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발라준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얼마를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 스토리인 것도 여기 케이스에 써있어. 앰플 단계에서 1, 2회 펌핑 후 얼굴 전체에 마사지하듯 펴바른 뒤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보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살살 하면 조금 스포이드가 올라오고, 세게 누르면 쭉 올라와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점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점도가 묽으면 오히려 좀 적게 써도 돼요. 근데 막 우리가 비타민 C 같은 거는 점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것들은 흡수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써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양 정도는 물론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얼굴 크기에 비례할 수는 있지만, 크게는 양볼, 이마 정도로 세 부위를 나누고, 목 같은 데 따로 바르시는 분도 포함하면 4부위 정도 되겠죠. 이 한 부위당 한 방울 정도씩이면 충분한데, 적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흘러내릴 정도로 바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한두 방울 정도. 그러면 보통 얼굴 전 목 해서 4방울에서 한 8방울 정도, 그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넓게 좀 펴발라서 흡수를 시킨다 라는 느낌으로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런 묽은 계열, 좀 점도가 낮은 것들은 조금 많이 발라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점도가 조금 높기만 해도 과용량을 사용했으면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화장 같은 거 하면 때밀
물밀듯이 밀려 나와요. 또한 이 피부층에 남아있는 그런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바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세럼 바르는 게 얼마나 큰 방법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마에 갑자기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피부가 왜 그래?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약간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기분에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되게 일상생활 속에 있는 세럼 바르는 이런 습관도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보약도 잘 먹어야 이게 약이 되는 건데 잘못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얼굴이 번째, 생각보다 작다. 네. 두 번째가 얼굴 피부가 화면보다 훨씬 광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로비랑 돌아다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시술할 때 얘기하는데 앉아서 보면 원장이 이마에 광나는 것밖에 안 보여요. 화면보다 훨씬 얼굴이 반짝이시네요. 뭐 하세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도 한 3년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관리도 많이 받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저껜가 친구분 2분이 오셨는데 누구라고 하면 알 수도 있어요. 또 쓴다고 구독자라서 한 분은 진짜 딱 그 나이대로 보이는데 한 분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야. 다른 관리는 그동안 많이 받지는 않았었는데 화장품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품 이런 기초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기는 신경 썼다. 바르는 순서라든가 그 사이 시간 그리고 선크림. 선크림. 저도 박수 좀 맞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나도 10년 뒤에는 다른 내 친구들보다는 어려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듣고 와서 진짜 중요한 그 세럼 바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위 어떤 거죠? 근데? 2위는 바로 바르는 순서예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스킨케어 루틴 이런 거 설명하면서 많이 드렸고 요즘은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르는 순서는 묽은 것부터 그리고 분자량이 적은 것부터 찐득한 점도가 있는 것들 분자량이 큰 것들 순서대로 바르면 좋습니다.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크림 이렇게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점점점 점도가 있는 순서예요. 그리고 이 안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각각의 하는 역할 때문에 이 순서가 배치가 된 거거든요. 토너나 세럼 같은 건 우리가 피부결을 정돈한다고 하잖아요. 세안하고 나서 얼굴을 약산성 상태로 만들어주고 가볍게 수분을 좀 공급해서 물이 침투할 수 있고 유효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른 스펀지에다가 물 딱 뿌리면 쭉 흡수할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살짝 적당히 물을 머금 스펀지가 훨씬 더 물 흡수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조해 있던 피부에 살짝 물을 주거나 약산성 상태로 맞춰주는 게 토너나 스킨인 거고 그 다음에 에센스 세럼 앰플은 우리가 원하는 유효 성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션 크림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거든요. 토너나 에센스 세럼 앰플 거꾸로 쓰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로션 바른 다음에 앰플 같은 거 바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로션 크림은 주로 하는 역할은 이렇게 물을 피부에다 넣어주고 나서 위에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장벽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분도 좀 넣어주지만 비닐하우스를 덮고 나서 물 뿌리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먼저 하냐. 그 다음에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하면 크림까지 바르는 거죠. 그 다음 선크림 바르고.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 더 중요한 게 순서는 잘 맞췄잖아요. 네. 그 사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토너 바르고 비타민 바르고 앰플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끝났다고 나와요. 맞아요. 결국엔 겉에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서 흡수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주고 충분히 흡수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위에 덮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품마다 이 분자량마다 점도마다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1에서 3분 정도 이 시간은 둬야 이 하나하나의 흡수되는 유효량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 아침 루틴은 바로 약산성 세안제를 마무리하고 그 상태에서 이 비타민C 앰플을 발라요. 그리고 나와요. 그냥 머리 말리고 그럼 벌써 한 1, 2분 정도가 이상 지났겠죠. 네. 그럼 다시 들어가요. 그럼 또 손 닦아요. 그 다음에 앰플이나 에센스 같은 걸 발라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 다음 옷을 입어요. 그 다음 손 진짜요? 닦고 로션 또는 크림 발라요. 저는 이제 건조할 때는 크림 타입 바르고 좀 유분기 있을 때는 로션 타입 바르고 그럼 또 나와요. 아침 먹어요. 그럼 먹고 나서 또 들어가요. 손 닦고 선크림 발라요. 이러면 아내한테 혼나죠. 결론이 피부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저희 이제 피부 색소나 미백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를 충분히 많이 설명드리는데 잘 따라하지 못해요. 귀찮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맨날 물어보는 게 원장님 뭐 하길래 얼굴에 광나요? 당연히 스킨 부스터도 하고 주기세포 주사도 맞고 하지만 근데 그 전에 이런 사소한 게 습관화돼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튜브에다가 피부 병원 하시는 원장님들 검색하면 많이 나오시잖아요. 피부를 이렇게 보면은 또 아. 원장님들마다 또 달라요. 맞아요. 제가 감히 좀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해보자면 평소에 좀 이렇게 생활 습관을 잘 갖추어 주시고 또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 보인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신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렇게 섹시하게 생겼어요. 여기 피부가 건조하시네요. 이러면 선생님은 왜 안 하지? 이런 그럴 수 얘기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내과 가서 고혈압 진료 받는데 배 이렇게 나오신 선생님이 술, 담배 끊으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이러면 뭐지? 약간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런 좀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원장님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딱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또 작고 피부가 좋아. 그러니까 더 뭔가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일부러 더 얼굴 키워갖고 대반전? 지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이제 대망의 1위 이걸 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순서가. 이 마지막 1위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는데 바로 마른 얼굴에 바르는 거. 무슨 소리야? 앰플은 수분 주려고 건조한 얼굴에 막 바르는 거 아니야? 보통 네. 피부 건조하신 분들은 아침에도 여러 번 바르시고 생활하다가 좀 더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르면 더 건조해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보습이 돼 있고 물을 먹으면 스펀지가 더 흡수를 잘한다.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너무 말라 있을 때는 에센스나 세럼 앰플을 줬을 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수분하면 어떤 성분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히알루론산. 맞아요. 얘가 자기의 분자량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히알루론산은 끌어당긴다 그랬죠? 네. 어디서 끌어당길까요? 그러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죠. 마른 사막에 물 먹는 하마를 갖다 놨어. 물 먹는 하마가 물을 흡수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없죠. 네. 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마른 얼굴에 히알루론산을 뿌리면 이 히알루론산은 어디서 물을 흡수하냐? 바로 위에 있는 공기 중에서만 흡수하면 좋지만 밑에 있는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 중요한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은 건조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큰일 났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침이라면 세안 후에 제품을 바르실 때는 세안 이후에 수건으로 너무 많이 닦아내는 건 좋진 않아요. 수건으로 얼굴 닦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비면 마찰력 때문에 오히려 장벽이 무너지니까 톡톡톡톡 물기만 닦는 정도로 하고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1분에서 3분 이내에 바로 발라주세요. 바로 바르는 거는 토너나 스킨을 먼저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에센스나 세럼 앰플을 먼저 바르셔도 되는데 토너 스킨 같은 경우는 뭐 화장을 하시거나 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을 먼저 약간 수분을 더 머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먼저 바르시고 한 1분에서 3분 쉬었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생활하다가 중간중간 너무 건조해서 덧바르는 분들 아니면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죠. 그러면 히터 막 틀어요. 피부 또 막 쫙쫙 당기거든요. 그럴 때 바로 그 상태에서 물 먹는 하마 한 스푼 이렇게 하면 더 건조해지겠죠. 그럴 때는 뿌리는 토너 같은 거 있죠? 미스트 같은 거. 네네. 톡톡톡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앰플 같은 거 바르고 마지막에 또 앰플만까지만 바르면 안 돼요. 마지막에 덮어주는 거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분감 많은 크림 같은 걸로 마무리해주면 좋습니다. 나는 피부 건조해 그리고 피부 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앰플, 에센스, 세럼을 쓰는데 더 건조하고 자극감 있고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 잘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신 분도 계속 왜 호전도가 적죠? 혹시 저번에 그 과도하게 세안하는 거 뽀득뽀득 그거 고치셨어요? 혼냈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이거 안 고치면 아무래도 호전 속도가 느립니다. 또 마음대로 안 된대. 안 돼요. 뭐 살 빼는 거 쉽나요? 피부 관리하는 거 쉽나요? 쉬면 다 했죠. 하지만 그래도 인지하고 조금씩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면 집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좋아지고 싶으면 그때 이제 병원 가시면 되는 거라서 집에서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린 거 외에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진료 중간에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힘으로 처음에 그 마음 변치 않게 진심을 다해서 진료 보는 이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빛났던 그 순간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